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송달을 했는데요. 송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복습을 좀 해보면, 제감자, 감옥에 계신 분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한테, 오직 교도소장한테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종전주소지는 무효입니다. 종전주소지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종전주소지로 보내봤자 받을 수가 없겠죠.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보겠는데, 여기다 붙여야 돼. 다른 방법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송달을 못 받았는데, 연예가서 알려준 거죠. 다른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다 쓸게요. 통지와 구별. 그러니까 송달은 서류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송달은 서류를 보내주는 거니까, 송달이 안 되면 안 된 거야. 그냥 내용을 아는 거나 상관없는 거라고요. 통지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니까, 통지가 안 됐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됐으면 효력이 있는 거죠. 통지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송달하고요. 여기다 해볼게요. 송달하고 통지는 분명히 다른 거죠. 송달은 서류를 보내주는 거. 서류 보내주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요걸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요식행위다. 요식행위. 어떤 형식을 갖춰야 돼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통지랑은 다른 거죠. 통지는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주면 되죠. 통지는 다양한 방법이죠. 여기까지.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제한고인으로 하였고 서무개원이 수령했다. 그러면 송달받을 사람이 구치소장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제한고인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보낸 거야. 피고인한테 보내면 안 돼요. 교도소장한테 보내야 돼요. 구치소장한테 보내야 되고, 따라서 서무개원이 수령했다. 이건 전혀 송달이 된 게 아니죠. 교도소에 보내는 건 소장한테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시험에 매번, 방송 표시에 매번 나오는 것이고요. 넘기시면, 우체송달 됐고요. 우체송달. 여러분, 요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도달주입니다.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도달했을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달주의다. 라고 하시면 돼요. 도달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은 공시라는 말은 포스트죠. 그러니까 송달은 딜리버, 공시는 포스트, 붙여놓는 거예요. 포스트잇,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붙여놓는 거죠. 게시판에 붙여놓는 건데, 먼저 공시송달은 요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이 볼게요. 요건 두 가지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거 사무선지를 알 수 없을 때, 여기다 동그라미 작은으로 맞아 1번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소재가 불명했을 때. 찾아서 갖다 줘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 하는 거야. 붙여놓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 때, 미치지 않은 장소에 있을 때, 여기다 외국거주. 그래서 요건 두 가지 정리하시고요. 송달은 말이 송달이지 사실은 거의 누가 여러분 법원 게시판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학원 게시판도 잘 안 들여다보는데 법원 게시판을 누가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송달은 말이 송달이지 송달로서 효력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명한 때만 할 수 있어요. 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 하나요. 여기다가 엄격한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을 기억해야죠. 요건 이제 하는데, 법원 사무관이 송달을 못하니까 법원 사무관이 보관하고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 이건 좀 지워줄 수 있겠죠? 편집하실 때. 예. 법원 게시장에 공시한다는 거예요. 법원 게시장에 공시. 그러니까 송달의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공시한다. 붙여놓는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는 최소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관보나 신문에 공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무조건 해야 되고, 신문에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의무고, 요건 재량이에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시판은 해야 한다. 관보는 재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게시판에 붙이면 언제 송달이 된 거로 보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송달이 안 됐지만 의지하는 거죠. 사실상은 송달이 안 됐지만 송달이 됐다고 의지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지하느냐. 송달이 안 됐지만 송달이 됐다고 의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게시판에 붙여놓고 2주일이 걸렸어요. 2주일. 뭔가 보여주는 거죠.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2주일이고, 최초는 2주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5일입니다. 그 다음 5일인데, 요거를 5일을 이제 제일 많이 바꾸는데 7일 아닙니다. 7일, 그러니까 2주일이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이겠지. 아니야. 2주일 다음에 5일이에요. 7일 아니고, 1일도 아닙니다. 1일도 아닌데, 왜 1일이 아니고 왜 나오냐면, 1일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은 1일이에요. 두 번째부터가. 그러니까 민소법의 공시송달은 첫 번째 2주일은 똑같은데, 두 번째부터가 1일이죠.
그 아무튼 형소가 좀 더 적법 절차를 강조하니까 공소의 기간을 좀 더 듬뿍 줘요. 5일입니다. 형소는 5일, 민소는 1일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둘 다 7일은 아닌데 그래서 첫 번째 2주일, 두 번째 5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잘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주 5일째 근무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2주지만 그 다음에 1주인데 우리가 5일 근무하니까 하루 일주일에 5일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소홍달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판례 볼 필요 없고 여러분 5일 이내임이 역상 완벽한데 5일 최소한 5일을 경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최소한 5일을 경과해야 되는데 그 공익성호달 해놓고 통지했는데 5일 이내다. 너무 심한 거. 5일은 줘야 돼. 5일을 줘야 하는데 5일도 안 주고 그 다음 기일을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공판기일을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첫 번째는 2주일이고 최초는 2주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2회니까 두 번째부터 아닙니까? 두 번째는 5일이잖아. 2회 이후는 5일인데 5일 이내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5일을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공소홍달은 법원이 명령하는데 직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요거 객관식 나올 때 됐어요. 별표 좀 치시고요. 법원직렬은 꼭 나오는데 이제 아직 경찰직이나 검찰은 잘 안 나왔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니 뭐 이건 쉬운 거네요. 그러면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거는 재량이죠. 법원의 재량이니까 게시판이 의무고 게시판에 꼭 붙여야 돼요. 최소한 게시판에 꼭 붙여야 되지만 신문지상에 안 붙였다 공고 안 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닌 거죠. 위법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고요. 공소홍달 방면 표현 소환이 부적법해서 공소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1심 절차가 진행되고 파기된다면 여러분 출석하지 않았으면 이건 전부 무효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건 약간 어려우니까 출석하지 않았으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되면 공소홍달이 부적법하죠. 부적법해서 여러분 이건 무효입니다. 공판기일이 무효예요. 공판기일이 무효가 되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항소심은 2심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접헌처에서 새로이 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판결해야 되는 거죠. 의외로 이거 되게 좋아요. 잘 기억을 하시고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번에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항소심을 할 거니까 요만 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홍달에 문제가 되는데 공소홍달은 말이 송달이지 사실은 게시판에 붙여놓으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그냥 자기 만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소홍달은 송달로 소리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건도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요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중요한 개념인데 우편 집반일시들 좋은 분들이죠. 집반일시들의 송달 불능 보고서만으로 알 수 없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송달 불능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송달 불능,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들이 송달 불능 이걸로는 안 되고 경찰이 소재를 탐지해야 돼요. 그래야 공소홍달이 주소 불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불명이 되려면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소재 불명이 되려면 집행 아저씨들이 송달 불능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경찰 아저씨들이 소재를 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못 줬다. 등기우편을 전달 못 줬다. 그거 가지고는 소재 불명이 아닙니다. 경찰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번을 별표 치는데 3번을 별표 치시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3번이 시험에 나오는데 따라서 공소홍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록에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록상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드시 소재를 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홍달을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냥 게시판에 붙이면 안 돼. 반드시 여기서부터 소재 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 있다면 일단 법원으로서는 한번 송달을 해보고 소재 탐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공소됐다. 바로 취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주소에 나와 있으면 한번 그걸 보내봐야 돼요. 보내고 찾아봐야지 그냥 바로 공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법원이 이따위로 위법하게 공소해서 표현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피고인의 잘못이 없는 거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써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법원이 위법하게 공소홍달해서 피고인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알려줬으면 내가 청구했을 텐데 위법하게 공소홍달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못 알았지. 그래서 정식한 청구 기간 도과했더라도 여러분 요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회복시켜준다. 외워 기간을 회복. 뒤에 나올 거예요. 기간을 회복시켜준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별표 3개. 그럼 요것만 하면 돼. 송달 기록이 나타났다. 전화번호. 여기서 전화번호가 제일 중요하죠. 위치 추적 되는 거. 위치 추적이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송달받은 장소를 확인해 보는 데 시도해야 돼요. 소재 탐지를 해야 돼요. 소재 탐지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바로 공송달하면 위법한 거죠. 그 다음은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해보고 위치 추적하고 해서 그리고 못 찾을 때 공송달하는 거지 바로 그냥 공송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판례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도 발표치고요. 표현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 때 그럼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교도소장한테 보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도소장.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못 찾지 않습니다. 컴퓨터만 쳐보면 이 사람이 교도소에 아니까 교도소장한테 보내야 돼요. 따라서 두 가지인데 알 수 없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 시간에 본 것처럼 정리해보면 피고인이 수감돼 있을 때는 그 종전 주소지 이것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종전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소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법이다. 왜냐면 이분이 그 구치소에 있으면 기록만 쳐보면 안다는 거야. 이 사람 구치소에 있네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으니까 그 공소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6번 판례를 별별 3개를 쳐줘야 되겠습니다. 7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봐야 돼요. 소재 탐지해야 됩니다. 8번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소재 탐지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9번도 마찬가지. 집행을 거시지 아니한테 소재 요거요. 요 표현만 좀 익혀볼까? 소재 조사 촉탁 요걸 해야 됩니다. 이게 소재 탐지입니다. 소재 탐지. 이것도 전화로 확인해보는 등 이런 조치가 다 있어요. 찾아보도록 시도해야 돼요. 안 하면 위법하다.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의 확정 기록 등사는 여러분 시험이 그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확정 판결서도 뭐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521페이지 소송 조건으로 가겠어요. 소송 조건인데 여러분 소송 조건은 일단 여러분 요것만 좀 정리할게요. 요거는 꼭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자 수사를 마치고요. 자신만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죠. 공소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뭐 함선님은 공부하셨겠지만 수사는 경찰이 1차 수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검사가 2차 수사를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요. 검사가 2차 수사를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요걸 합쳐서 소추라래. 소추. 그러면 이제 공판이 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각도를 좀 바꿀 건데 그러면 수사를 마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할 텐데 재판할 때 약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볼게요. 법원은 자 수소법원이 등장하는데 수소법원은 일단 먼저 수소법원 잘 봐. 1번 먼저 공소 제기가 적법한가? 공소 제기의 적법성을 심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근데 여기 수업 여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남학생이 와서 사귀자라고 말하면 일단 사귀기 전에 얘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 일단 얼굴이 적법한가를 먼저 봐야 돼요. 얼굴이 적법한지 뭐 제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얼굴이 적법한지 심사해서 얼굴이 부적법하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심사해야 돼요. 적법성을 심사해야 되고 용어를 볼게. 그래서 공소제기 적법성을 다른 말로 소송 조건이라 그러니까 적법해야 소송이 아니에요. 소송 조건을 심사해야 됩니다. 소송 조건을 심사하는데 요즘에 이제 급부사하는 쟁점이 있어요. 과거에 소송 조건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나왔던 거는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합니다. 꼭 메모하세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그동안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송 조건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공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는 이거 글자 좀 더러우니까 좀 새로 써본다면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조사하는데 요즘에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소송 조건은 직권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볼게.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증거법 이제 여러분 한수한 선생님 공부하셨지만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송 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소송 조건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함수한 공부하셨겠지만 소송 조건은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친고죄에서 고소입니다. 친고죄에서 뭐라고요? 고소. 이게 그냥 대표적인 소송 조건이에요. 친고죄의 고소. 이게 대표적인 소송 조건인데 이거를 먼저 이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에 적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고요. 그리고 요즘에 급한 질문은 자유로운 증명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저는 칠판이 좁아서 위에다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래 연결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소송적 공소적법성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증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조건을 먼저 조사하고 공소제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증거 조사는 여러분 나중에 말했지만 이거는 당사자주의로 운영돼요.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 그러니까 소송 조건은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증거 조사는 당사자주의로 하고 요거는 잊지 마세요. 엄격한 증명이에요. 당사자주의면서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써본다면은 여기서 여러분 공소적법성을 심사해서 증거 조사로 들어가서 당사자주의 하에서 엄격하게 증명하는 거. 증거조사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지. 증거조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 유무죄를 판단할 건데, 이거는 이제 엄격한 증명인 건 이제 증거법에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증명을 뭐 하는데, 공소적법성 심사에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부적법하면요, 부적법하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죠. 부적법하면 공소를 받아주면 안 돼요.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공소를 기각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공소기각으로 우리가 형식재판이래요. 형식재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형식재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로 돌아오면 소송조건이 뭐냐? 소송조건이 뭐냐? 소송조건은 심판할 수 있는 실제 심판이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소제기의 유효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소제기 유효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소제기의 적법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소송을 하려면 공소제기가 적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소송 조건이 없다.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얘기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형식재판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소기각이에요. 공소기각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조건이 있어요. 적법해서 유무죄를 우리가 실체 판결. 그러니까 공소기각을 형식 판결이라고 하고 유무죄를 실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정리할 건데, 소송 조건이 일반적인 소송 조건, 그러니까 일반이란 건 모든 사건에 다 필요한 건데, 대표적인 관할권입니다. 관할권. 요거 이미 공부했어요. 관할권. 그 다음에 특별 소송, 특별 소송 조건은 뭐냐면 특정한 사건에만 필요한데 그게 뭐겠습니까?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이게 특별 소송.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소송 조건은 절대적 소송 조건이에요. 절대적 소송 조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원이 이거 꼭 해야 돼. 법원이 무조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법원이 무조건 직권 조사. 그러니까 주장하건 말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그러니까 소송 조건은 무조건 있어야 돼. 공소에 적법해야만 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우리 이미 봤죠.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신청해야 돼. 피고인이 신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이건 상대적 소송 조건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소송 조건은 토지관할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다 절대적 소송 조건이다. 요걸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리고 외울 거 직권으로 조사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송 조건은 있어야 되는 거. 대부분의 이것도 적극적 소송 조건이 대부분의 소송 조건인데 소극적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으면 재판 못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 함선세면 공부하셨겠지만 소극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극적은 반사법률죄 하셨겠죠? 반사법률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요거는 이게 있으면 처벌 못 해요. 그래서 이거가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제가 찍어드린 거 쭉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소송 조건은 형식적 소송 조건. 대부분 이거야. 왜냐면 형식적이니까 소송 조건이 없으면 형식 재판했죠. 형식 재판을 했고 하나만 정리할게. 유무죄 판결이 실제 판결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송 조건이 없으면 형식재판을 하는 건데, 그거는 형식재판이 소송 조건에서 형식재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소송 조건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무죄, 소송 조건이 있어서 증거조사에서 유무죄 판단을 우리가 실체 판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소기각이랑 유무죄 판결 사이에 면소 판결이 들어가요. 이거 좀 어려운데, 면소 판결. 이건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면소 판결은 이게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소기각과 유무죄의 사이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재판과 실체 판결의 사이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면소 판결만, 외워만 놓을게요. 면소 판결만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연소 판결만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연소 판결만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부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요거 정리하시고 다 됐습니다. 나머지 복습하시면 돼요. 소송 조건 당연히 뭐죠? 직권으로 조사하죠. 토지 관할 빼고 맞죠? 그래서 토지 관할 빼고 모든 그 앞에가 뭐건 그러니까 앞에가 뭐건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되건 다 필요 없어요. 법원으로서는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됩니다. 절대적 소송 조건이죠. 소송 조건입니다. 고소시는 함산 선생님이랑 공부하실 때 요것만 미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넘기시면 반려별제 소극적 소송 방금 말씀드렸죠. 반려별제는 소극적 소송 조건이지만 소극적 소송 조건도 소송 조건이니까 당연히 직권을 줘서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고발 적소용 조건 뭐 당사자가 주장한 이거는 증거조사나 주장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정말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지가달만 신청이 있어야 된다까지 보시면 되고 요거 좀 어려운데 소송 조건은 소송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공소 제기시뿐만 아니라 판결시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요거 상고심 3심에서도 소송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송 조건은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 유일한 게 바로 뭐죠? 토지관할입니다. 토지관할은 공소 제기심에 있습니다. 토지관할은 되게 미약한 거예요. 토지관할은 사실은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신청이 있으면 조사하는 거고 그나마 공소 제기심만 있으면 되고 뭐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사 가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게 잘 모르겠으면 형소법 오늘 집에서 형소법 9조 1항 8조 1항 왜 이러니? 형사정법 8조 1항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하나만 더 욕심을 낸다면 좀 어려운데 어떡할 건데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까? 공소장이 변경돼도 동일성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변경되는 게 아니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송 조건을 판단할 때 좀 어려운데 소송 조건을 판단할 때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실을 변경된 거야. 왜? 동일성이 유지가 되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시간은 흘러가면 끝인 거죠. 그래서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공소시 완성 여부는 아직 시효 완성이면 공소 제기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 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시점은 공소 제기 시예요. 그래서 법정이 바뀌면 변경된 사실이 중요하지만 시점은 여전히 공소 제기 시다. 이건 나중에 이미 제가 공소 제기 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나왔네요. 소송 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엄격한 증명 아닙니다. 요새 가장 핫한 점이죠. 소송 조건은 직권조사하고 자유롭게 증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조건의 좀 판단이죠. 흠결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형식 재판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 정리하면 형식 재판으로 종결하는데 면소 판결만 유무죄와 실체 판결이고 형식 재판은 이제 공소 기각이 형식 재판인데 관할인데 면소 판결은 요건 예외죠. 요는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조건이지만 중간쯤에 있는 거죠. 약간 실체 완전성이 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부상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 지울게. 요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아마 직권으로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유무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소송 조건이 없으면 소송 조건이 없다. 즉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부적법하면 얘기죠. 그러면 공소기각을 해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지.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해야 돼요. 공소기각 해야 되지. 유무죄 하면 안 됩니다. 유무죄는 나중에 증거를 조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기각 재판해야지 유무죄 판결하면 안 되는 거죠. 공소기각 재판해야지 유무죄 판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유무죄하면 안 돼. 이게 원칙이야. 유무죄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냥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에 무죄를 선고했으면 그냥 그 무죄가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나왔어요. 무죄가, 그러니까, 왜냐면 무죄는 가장 유리한 판결이죠. 무죄는 편한테 제일 좋은 거니까, 뭐, 원래 유무죄 하면 안 되는데, 공소시효 안 하고 무죄했다.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4년 판례는 뭐냐면, 원칙은 뭐죠? 원칙은, 만약에 이게 뭐, 무죄를 그러니까 소송 조건이 흠결됐을 때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되지,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이해되십니까?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그런데, 다만, 여기다 쓸게요. 법원이 그냥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되는데, 공소를 해야 돼요. 근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라면, 무죄가 나쁜 거 아니니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되는데 무죄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되고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냥 요거 꼭 표시해야 돼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무죄는 표현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흠결의 경합이 안 나올 테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소송 조건을 다 마쳤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공판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